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MT의 이현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블링블링한 날씨가 돌아오나 했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봄 기운은 남아있어서 그런지 별로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그러니까 기분도 꾸리꾸리해지고 이럴 땐 학교 오기 정말 싫죠?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쓰고 하루가 지났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런데 내일 그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짜인 4월 11일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법정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긴 처음이네요. 온갖 귀찮음 다 걷어차고 학교에 오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달콤한 휴일이랍니다. 수업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오늘. 또 하나의 초침 소리 무비인 타임 촬영 들어갑니다. 어릴 때 만화 영화도 많이 봤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만화책입니다. 몰래 빌려본다고 엄마 지갑에서 몇천 원씩 꺼내가고 방 안에서 조그만한 소리에도 초긴장하면서 읽었던 바로 그 만화책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웬 만화책 얘기냐고요? 오늘은 바로 만화책 대국인 일본에서 넘어온 애니메이션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을 그냥 알려드리면 서운하니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는 동화책 다들 아시죠? 공주는 16살이 되는 날 바늘에 찔려 100년 동안의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영화 제목을 맞출 수 있는 힌트 나갑니다. 공주가 바늘에 찔리자마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잠에 빠졌는데요. 이때부터 성의 외곽을 둘러싸기 시작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식물과 관련된 깊은 애니메이션, 정답을 아시겠나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한 식물인데요. 바로 가시나무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가시나무 왕입니다. 가시나무 왕에 대해서 할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많지가 않네요. 성우 얘기를 하자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만화책이 원작이라는 것 정도? 그리고 2010년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상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금 난해해서 작품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과 몰입도가 뛰어나다는 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몸이 돌로 변해 죽는 치명적인 질병 메두사 바이러스가 퍼지자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는 치료법을 찾을 때까지 몇몇의 사람을 뽑아 만약을 대비하여 그들을 콜드슬립, 즉 긴 시간을 재우려고 하죠. 여기에 뽑힌 우리의 주인공 카스미는 어느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특이한 점은 쌍둥이 언니랑 같이 왔다는 점. 그 언니의 이름은 시즈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설명할게요.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쌍둥이 중에서 카스미만 콜드슬립 계획에 뽑히게 되고 시즈쿠는 꼭 다시 살아서 만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카스미는 냉동 캡슐 안으로 들어가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잠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카스미와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건 치료법이 아닌 괴 생명체들의 잔인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인공을 포함해 6명 정도이죠. 그들은 지하에 있던 냉동 보관실에서 탈출하고 지상으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갖가지 괴물들을 만나게 되죠. 사투 끝에 어느 실험실 안으로 들어오게 된 카스미. 그녀는 그곳에서 메두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메두사란 바로 우주 밖에서 온 외계 생명체라는 것.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상상력에 반응하여
지금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시즈쿠입니다. 시즈쿠의 폭주로 인해 그녀의 안에 머물러 있던 메두사 바이러스의 활동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밝혀지는 진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었고 카스미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시즈쿠를 구할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넬의 피터팬은 죽었다. 가시나무 왕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은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참, 결말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카스미는 갖가지 위험들을 다 이겨내고 시즈쿠가 있는 방의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즈쿠의 분신을 만나게 되고 그 분신은 카스미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하지만 카스미는 피가 흐르고 살까지 찢겨나가도 계속 방으로 향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절규하는 분신. 카스미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토록 보고 싶던 시즈쿠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시즈쿠의 팔목에서 상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상처는 바로 자신한테 있었던 것. 그것을 본 카스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시즈쿠가 폭주하게 되었고 시즈쿠는 카스미와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 둘이 같이 살자는 약속을 지킨 거죠. 그 진실을 감추려 가시나무 숲으로 가려놓았지만 결국은 시즈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가장 사랑한 것은 왕자님이 아니라 어쩌면 공주를 지키고 있던 가시나무일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가시나무는 공주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달콤한 인생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영화인데요. 달콤한 인생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란 사실에 눈물을 흘리는 제자가 나오고 가시나무 왕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란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가시나무로 담장을 쳐놓죠. 가시나무는 우리 삶에도 많이 쳐져 있습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게. 가시나무는 우리를 막고 또한 우리를 지키기도 하죠. 누구를 위해 향해 나아가는 일, 그것은 아프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애니메이션 가시나무의 왕. 그의 가시에는 슬픔만이 맺혀있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김다은, 진행의 이현아였습니다.